두 가지 종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삼백집식이고요. 아, 다른 한 가지가 남부시장식입니다. 오. 그래서 이 콩나물 국밥을 부르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개에 삼백집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실 그러게요. 삼백집이 가게 이름 콩- 이렇게 붙을 정도면. 그렇죠. 정말 네. 유명한 거죠.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덮어놓고 구독하면 두고두고 득이 되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들리는 방송.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대표 세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장들의 커피챗은요,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구독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는 에피소드를 일하시면서 편안하게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내용이 유익해서 꼭 들으셔야 되니까요.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된장찌개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 날씨가 요즘에 점점 추워지는데 그 날씨에 맞게 오늘도 따끈따끈한 메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전주를 대표하는 콩나물 국밥 맛집 삼백집입니다. 아, 삼백집이 콩나물 국밥집이요. 어이구. 저는 아니 사실 삼백집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뭘 정말요? 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가게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에는 서울에도 삼백집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가지고 지나다니시면서 뭐 식당 가나 이런 데서 보시기 되게 쉬우실 텐데 네네. 사실 이 삼백집은 전주에서 시작된 아, 식당입니다.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 세롬님은 전주 비빔밥이랑 콩나물 국밥 중에 어떤 거 더 선호하세요? 보통은 전주를 가면은 콩나물 국밥을 먹어본 적은 없고 그 유명한지 몰랐어요. 정말요? 사실. 그래서 항상 비빔밥만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고백하자면 전 사실 콩나물 국밥이라는 걸 먹어본 게 처음 먹어본 게 한 2년인가 1년 전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콩나물 국밥이랑 알고 지낸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 콩나물 국밥이라는 것에 그런 메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전주에서 온 음식이고 유명하다 이런 거를 모르셨다는 그런 것도 얘기네요? 전혀 몰랐고 네.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네. 이게 사실 전주가 음식의 고장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전주에 가면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도 음식이 다 맛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 손맛 좋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요. 그러니까요. 반찬이 100가지씩 나오는 막. 맞습니다. 인심도 좋죠. 네.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또 이 전주에서도 가장 유명한 메뉴 두 가지가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거든요. 저는 진짜 몰랐던 게 네. 전주 가면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콩나물 국밥 그냥 국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유명한지도 몰랐고 왜 먹어야 되는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비빔밥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그 고추장이 주는 그 달큰한 맛과 그 볶은 채소들이 주는 그 단맛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비빔밥 안에서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 맛을 되게 즐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네. 네. 국물 있는 음식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뭔가 고기 이런 것 위주보다도 이렇게 깔끔한 국물? 콩나물 국밥은 굉장히 깔끔한 맛을 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오히려 비빔밥보다도 콩나물 국밥 먹으러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음한 다음 날 해장하러 해장으로 최고죠. 네, 제가 콩나물 국밥을 처음 먹어본 것도 사실은 해장하려고 그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콩나물에 그냥 밍밍한 국물 약간 이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깊이 있는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콩나물하고 그냥 국밥에 콩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막
가격이 10,000원이 넘으니까 아니, 차라리 이 가격이면 설렁탕을 먹지 왜 콩나물국밥을 먹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콩나물 뭐 동네 시장 가면 막 1,000원이면 엄청 맞아요. 많이 주는데 맞아요. 이게 왜 콩나물만 들어가는데 10,000원이 넘지? 라는 아.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안 갔었는데 먹어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그 콩나물 국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깃국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희의 인식으로는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그쵸. 음식이니까 네네. 고깃국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다. 네. 같은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콩나물 국밥을 만들 때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멸치랑 다시마, 뭐 무, 대파, 양파 이런 거 넣고 이제 끓여서 그 채수와 이 멸치, 다시마 이런 해산물들을 베이스로 해서 국물이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그 오징어를 맞아요. 넣거든요. 오징어 예.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오징어가 또 금징어잖아요. 맞아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육수가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게 젊었을 때는 고깃국이 무조건 그쵸. 좋았었는데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은 이 채소를 베이스로 한 국물이 점점 그 맑고 깨끗하고 담백한 맛이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설렁탕이나 도가니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깔끔한 맛. 그쵸. 그리고 육수의 깊은 맛을 먹어보니까 요즘에는 저도 그쵸. 네, 그 콩나물 국밥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콩나물이 또 뭐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죠. 그게 네. 많아서 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요? 모르시는구나. 모르고 먹었습니다. 모르는 게 정말 많으셨군요. 네. 그 아스파라긴산이 되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주는 그 맛이 있어요. 콩나물 국을 먹었을 때 그 시원한 맛.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그 콩나물 자체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식물? 재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먹어도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스파라긴산의 효능을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콩나물 국밥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 알고 계세요? 물론 모르시겠네요. 알리가 있을까요? 콩나물 국밥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콩나물 국밥이 사실 뭐 전주의 유명한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콩나물 국밥을 전주 지방의 두 가지 종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삼백집식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남부시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 국밥을 부르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개에 삼백집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실 그러게요. 삼백집 가게 이름 이렇게 붙을 정도면 그렇죠. 정말 네. 유명한 거죠. 이 그 남부시장식이랑 삼백집식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삼백집식은 사실 서울 사람들도 많이 해먹는 방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푹 끓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남부시장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밥을 넣고 국물, 육수를 부어가지고 밥을 데워요. 밥을 데운 다음에 마지막에 그 데쳐놓은 콩나물을 올리는. 고명처럼 나중에 올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저희 토렴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토렴이 그 국물을 여러 번 막 부었다가 따라내서 맞습니다. 서서히 덮이는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또 이제 그 토렴을 해서 콩나물 국밥을 주는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수란이라고 해서 계란을 살짝 익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걸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삼백집 방식은 계란을 그냥 국물에 풍덩 넣어서 주십니다. 저 요즘에 주식이 계란인데 계란 요즘에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콩나물 국밥에 계란 넣어주는 게 정말 킥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콩나물 국밥의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삼백집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삼백집의 성공 키워드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요? 네. 스토리라고 하니까 바로 궁금해지는데요. 왜 궁금하시죠?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저희가 요즘에 그 브랜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이 스토리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스토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만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그래서 브랜딩에서 이 스토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300집은 스토리가 많은 집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스토리가 방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콩나물 국밥을 만드는 방식에서조차도 전주의 그 남부시장이라는 시장에서 그 상인들이나 그 물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 먹어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국물을 이렇게 토렴해서 드렸던 예, 그 방식과 또 반대로 300집은 모든 그 재료를 넣은 다음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하게 주시는 네. 그런 방식. 이거 자체도 사실은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300집은 스토리가 많은 집인데요. 이 300집이라는 이름도 사실 스토리입니다. 그러게요. 300? 뭔가 영화 300은 아니겠죠? 영화 300은 아시네요. 그럼요. 네, 이 300집이라는 이름만 딱 듣고 유추를 했을 때 도대체 왜 가게 이름이 300집일까? 300그릇? 혹시? 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습니다. 딱 그 의미예요. 300집이 1947년에 전북 전주에서 진짜 오래됐네요. 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초대 사장님이신 이봉순 여사가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여셨대요. 네, 그때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금이 풀리는 시간이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하루에 300그릇만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든 간에 그래서 4시부터 시작해서 300그릇이 팔리면 문을 닫으셨다고 해요. 한정판이었군요. 그렇죠. 그 시절에 이미 한정판이셨던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오후 2, 3시 정도 되면 장사를 정리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 가게는 처음에 간판도 없는 굉장히 허름한 가게였어서 가게 이름도 없었어요. 간판 없는 가게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보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말하자면. 300집에서 보자. 300집에서 보자. 고객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거군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300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스토리 자체도. 그러네요. 흥미를 유발하죠. 네네. 사실 이 사장님은 그날 그 손님이 오는 만큼 판매한다가 아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분량을 준비해 놨다가 그 분량이 다 되면 문을 닫는다라는 거를 영업의 원칙으로 삼으셨던 걸 텐데 이제 그게 이 가게의 이름이 되면서 그러게요. 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300집의 그 초대 사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장님에 관련된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이봉순 사장님이 47년부터 가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예전이죠. 사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을 거예요.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이 가게에 대통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대통령이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을 보고서도 이 사장님은 내 가게에 대통령이 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고 되게 대통령같이 생겼네. 이 계란이나 하나 더 먹어라. 뭐 이러면서 약간 옅쟁이 할머니 스타일?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 내려오고 진짜요? 있어요. 이게 실화인가요? 그건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네,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 가게를 유명하게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같은 분들의 얽힌 일화가 있는 가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 300집의 스토리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300집이 또 유명해지게 된 게 2003년부터 허영만 만화가께서 그 전설의 역작이죠. 식객? 네. 식객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식객의 10권에 보면
300집이 출연을 합니다. 아, 식객이 나오는 가게였군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대 사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봉순 사장님. 네. 근데 이분이 그 가게를 자식한테 물려주신 게 아니고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한테 가게를 넘겨주신 것 같아요. 아, 자녀분이 아니고 일하시던 종업원 분께 넘겨주신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현 사장님이 조정래 대표님인데 네. 조정래 대표님이 이제 부인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아. 계신데 이 조정래 대표님의 어머니가 이 이봉순 사장님한테서 가게를 넘겨받으신 거죠. 아,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네. 보통은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전혀 다른 분께 전수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래 대표님과 그 어머니께서 이 300집의 레시피도 굉장히 잘 보존을 해서 같은 맛을 내셨다는 이야기일 거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봉순 사장님 때에 있었던 일화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승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정래 대표님이 이걸 맡으신 이후에 이 허영만 작가님의 식객에 300집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또 제가 보니까 이 조정래 대표님의 캐리커처도 또 이 허 선생님께서 아. 그려주셨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 되게 이 300집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2015년에 또 수요미식회에 출연을 해요. 아. 수요미식회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럼요. 음식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는 한창 그때 수요미식회에 나온 곳만 찾아갔었어요. 그게 정말 유행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네이버 지도에 수요미식회 몇 회 출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 TV에 이런 맛집들이 나오면은 좀 광고나 홍보성이 많아서 가서 먹어도 맛있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랬었죠. 그때 한참 수요미식회는 정말 진짜로 진짜 맛있는 집만 그렇죠. 찾아다니겠다. 찐 맛집만 나오는 곳이라고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수요 미식회에 이 300집이 나왔는데요. 그때에도 이 300집씩 콩나물국밥과 남부시장식을 현대옥이라는 그 가게로 대표를 해서 현대옥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현대옥식 콩나물국밥 두 가지의 약간 대결 구도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아, 현대옥이 그 남부시장식 네, 그거군요. 맞습니다. 현대옥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전주에는 3개의 그 콩나물 국밥집이 유명해요. 말씀드린 300집과 그다음에 현대옥 그리고 마지막에는 웽이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네, 근데 웽이 콩나물 국밥집도 남부시장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300집에는 유난히 또 많은 스토리들이 얽혀 있고 그게 또 효과적으로 브랜딩이 되면서 300집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300집이라는 이름이 백년가게랑 많이 같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롬님 백년가게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소상공인 전문가 아닙니까? 네. 역시. 네. 그러면 세롬님이 백년가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300집이 백년가게 지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백년가게 지정은 단순히 오래된 가게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통성,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모범적인 자영업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인데요. 네, 300집은 전주의 음식 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지켜온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가치 있는 가게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뜻합니다. 네. 그 백년가게라는 이름처럼 100년 이상 유지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백년가게가 그 2018년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8년 정도가 지난 현재에는 백년가게가 1,406개, 백년 소공인 736개가 합해서 약 2,142개의
100년 소상공인이 지정되어서 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보면은 종종 그걸 봐요. 그 그쵸? 입구에 예, 보면은 붙어 있어요. 한판으로 이렇게 100년 그럼요. 가게 써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 100년 이상 된 집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한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노포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쵸. 이제 오래된 가게고 또 그 오래된 가게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역과 함께 해온 그 역사 그걸 굉장히 높게 치는 거고 또 그렇게 업력이 길어지다 보면 또 이게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럼요. 이제 성심당처럼 기업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이 30년 넘게 영업을 잘 해온 브랜드를 잘 키워온 이 식당들이 100년 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아마 취지가 아닐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이상 이어질 수 있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0집 같은 경우에도 벌써 70년이 넘게 지금 장사를 네, 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100년 가게 2022년에 선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본 기사에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100년 가게를 못 본 기사였는데 제2의 300집 찾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년 가게랑 300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300집은 지역의 그 노포가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딩이 잘 되어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뻗어나가게 된 좋은 성장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제 표정 보고 아셨나요, 이미? 저는 아까 말씀하신 300집 그리고 현대호 두 군데 모두 가서 네.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은 현대호가 300집을 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지만 맞아요. 또 전주에 놀러 가실 기회가 있다면은 전주에 가신 김에 또 그니까요. 네, 콩나물 국밥집 도장 깨기로 3대 콩나물 국밥을 맛보고 오시는 것도 네,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이제 본점만 찾아다니는 뚝심 있는 세롬씨. 네, 또 이제 본점 좋아하는 네. 친구니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콩나물 국밥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인상을 전주에 가서 완전히 파괴하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이제 본점에 가야지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300집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네, 구독과 사랑은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